영호님하고 상철님 얘기를 좀 해보면 딱 간단하죠. 영호님은 순자님이 1순위고 정숙님은 장일 정리됐고 현숙님한테는 호감만 있는 상태였는데 뭐 서로 얘기한 게 없었고, 그리고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정숙님이 마음에 원래 1순위였는데 영자님이 살짝 흔들어 놨고, 그리고 영숙님하고 데이트는 했는데 이성적인 호감은 안 생겼고, 딱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날 그 3일차 날에 데이트를 2번 시켜요. 여기 분들이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들 피곤해 죽을라 그래요. 네. 영철님은 아프고 막 얼굴에 막 이게 막 그 그늘이 가득해요. 막 졸려가지고 막. 그런데도 꾸역꾸역 데이트를 시킨 게 PD님이 되게 악마잖아요. 딱 돌아가는 꼴 보니까 영호랑 상철이 누가 봐도 인기가 제일 많잖아요. 여자들한테. 지금으로 냅두면 영호는 순자랑 그냥 되는 거고, 상철은 정수. 정숙이랑 그냥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25기였나? 네, 상철이 싹 정리해가지고 노잼 기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현숙하고 영자한테 네 마음을 표현해봐, 판을 깔아준 거예요. 저희는 보면서 이제 마음을 졸였죠. 현숙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랬고 영숙님은 되게 의외였어요. 네. 영숙님도 기가 세단 말이에요. 네. 그 은근히. 저는 그래서 기대했던 게 상철님한테 3명이 가가지고 웃으면서 꼽주는 네. 그 피 튀기는 여자들의 전쟁을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영호님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숙님 이 사람도 좀 실속 못 챙기는 사람이고 여기저기 다 찔러본다. 상철님 알아보겠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영호님한테 왜 가는 건지. 그리고 그 영호님한테 간다고 하는 빌미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나랑 눈을 마주쳐줬다.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이해돼요. 본인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핑계를 댄 건데 네. 사실 영호님은 그냥 친절했던 건데. 그 저번에도 현숙님이 광수님한테 한 행동, 그것도 광수님은 오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숙님이 간 게 좀 본인한테 좀 실속이 없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네. 있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예상했던 거는 영자님은 은근 여우라서 여기서 마음을 표시하면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살짝 영철님 어장관리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기회를 날리는 꼴이니 그분도 이제 상철님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아싸 했죠. 드디어 정숙님이랑 붙었다. 보수끼리. 정숙님이 현숙님을 견제할 게 아니었는데, 순자님을 견제할 게 아니었는데 엉뚱한 사람 견제해놓고 이제 영자랑 붙은 거죠. 그리고 순자님이 되게 남자가 봤을 때 매력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착해 보인다, 선해 보인다, 순수해 순수. 보인다 이랬잖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애할 때야 뭐 불같은 사랑, 뭐 열정적인 사랑, 설렘이 가득한 사람, 뭐 이렇게 재미있는 연애를 추구할 수 있지만 사실 결혼을 생각하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걸 원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평생 살 건데 평생 지지고 볶고 살 수도 없고 평생 설릴 수도 없는 거고 이벤트 가득할 수 없는 거고, 그냥 평상시에 대화했을 때 잘 통하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영호님하고 상철님이 인기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순자님도 봤을 때 여자분들이 보기에도 좀 이렇게 선한 사람 아니에요? 네. 기싸움도 안 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전미도 있는 네. 거지. 그 막 클래식 연주할 때는 프로페셔널한데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빙구 네. 같은 허당. 예, 허당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매력에 남자분들이 이제 조금씩 빠지는 건데, 영호님이 순자님한테 호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점점 커져서 1순위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현숙님이 표시하면 또 다를 수 있다 이랬잖아요. 아무래도 현숙님이 외모가 제일 낫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도 잘 웃어주고 성격 좋아 보이니까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웃긴 게 셋이서 왔을 때 영호님이 바로 마음 표현하잖아요. 저도 현숙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대화를 못 해봤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대화를 해보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현숙이 어머 이러고 거기서 현숙님도 표현을 잘했어요. 왜 영호님한테 호감이 있냐 했더니 제일 잘생겼다. 그거 이상이 있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없죠. 그거서 막 입꼬리가 막 춤을 춰요. 영호님이 시계 들어온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큽니다. 그러니까 또 순자님도 술주 좀 들어갔겠다, 이해 질세라 막 공격을 해요. 자기도 제일 잘생겼다 그러고 막 성격도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연 영호님이 다음 데이트 때 누구를 고를 것이냐. 그러니까 이 PD님이 되게 악마예요. 그 남자 2명, 그 영호 상철한테 여자들이 관심을 다 표현하게 해서 남자들의 선택지를 늘려놓은 다음에 이제 영호 상철 니들이 선택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영호님이 누구를 고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현숙님 고를 것 같아요. 이유는 나중에 상철님하고 똑같은 이유라서 뒤에 얘기할 건데, 또 상철님도 마찬가지예요. 정숙님 왔고 그다음에 이제 영자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숙님이 살짝 놀래요. 이제 인연이? 너였어? 이러면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정숙님한테 좀 미안한 게 있었는데 제가 뭐요? 예고편에 낚여가지고 아, 그 듣자마자 막 가서 따지러 간 줄 알았어요. 그건 진짜 좀 아니었고 제가 데이트 얘기 들었는데 입에 모터 달리셨다면서요? 저랑 데이트한 건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해돼요. 음... 왜냐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이 확 박힌 거죠. 질투심이 본인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정숙님은 아셔야 되는 게 질투심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성격 아니고서야 내가 질투를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미운 행동했을 때 더 미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막 엉뚱한 행동해. 그럼 뭐야 저 이거 많은데 내 가까운 사람이거나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한테 상처되는 행동을 하면은 그게 상처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질투심이 많은 거는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런 건데 질투심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질투심을 표현하는 방식이 정치질하고 남 꼽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반성하셔야지. 질투심 많은 건 다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티를 안 낼 뿐이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뭐 그래서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었고 상철님이 처음에는 되게 한 명만 바라볼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은근히 영자님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영자님이 그때 상철님한테 되게 어필을 심쿵하게 막 했어요. 막 계속 칭찬해주고 이거 있잖아요. 옷 까는 거. 전 이게 은근히 이제 되게 엄청난 플러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켓을 딱 깐 다음에 똑같은 옷 입었다 이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이게 남자 입장에서 귀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은 이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심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상철님 인상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숙님 같은 타입은 알면 알수록 별로인 타입이에요. 성격적으로. 그쵸. 네. 근데 영자님은 약간 여우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자님한테 더 끌립니다. 상철님이. 정숙보다? 예. 왜냐면 본인이 정숙한테만 집중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관심이 간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영호랑 상철 둘 다 현숙님하고 영자님을 고를 것 같거든요. 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오잖아요. 영호님도 바보가 아니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거의 99%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가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철님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가면 가는 거구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는 그 전에 잘 돼가던 사람하고는 서로 알아볼 거 다 알아봤잖아요. 만약에 새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야. 그러면 쳐내거든요. 영숙님 쳐낸 거 봐요, 영호님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매력적이니까 관심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괜찮으니까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 그럼 알아보고 싶겠죠. 안전한 길을 놔두고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저희 냉철한 분석 어떠세요? 정숙님 선택할 것 같아요. 왜요? 정숙님이 질투하는 모습도 느꼈고 그래가지고 왠지 더 좋아졌을 것 같다. 상철님 성격에는? 네. 근데 그 예고편에서 살짝 나오잖아요. 둘이 이제 은근히 기싸움을 하잖아요. 웃으면서 꼽주는. 정숙님? 네. 네. 뭐 아줌마 같다고? 정숙님 아줌마 같다. 그거 네. 여자들 되게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네. 하하 깔깔깔깔 하지만 살얼음판 같은. 기빨릴 것 같아. 네. 정숙님이 그런 타입인 거죠. 음. 공격을 하는 타입. 근데 그거를 상철님이 못 느꼈을까요? 알겠죠? 네, 저는 그러면 거르거든요. 근데 오히려 두 분 안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골라요 그러면? 현숙님, 갑자기? 영숙님. 영숙님은 마음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숙님이나 영자님 둘 중 하나는 확실한데 영자님 고를 것 같아요. 제 바람일 수도 있고. 그 예고편에 나온 것만 봐서는 상철님이 중간에서 엄청 뻘쭘해하고 막 기빨려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꼭 그 두 분에서 봐야 되나. 보면 정숙님보다 영자님이 더 여우처럼 잘 다룰 것 같아요. 상철님을? 예. 보면서 계속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네. 다룬다고 해야 되나 네. 남자를? 예. 네. 뭔가 좀 예, 잘 다루는 느낌이에요. 네. 정숙님은 품 안에 두고 어떻게 막 음.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강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고슴도치처럼 사람들을 쳐내려고 막 그러기 급급한 모습이 보이고 영자님은 웃으면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막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점점 영자님한테 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 바람은 아무도 안 골랐으면 좋겠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상철님이 현숙님 고르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아 난 둘 다 싫어 이러는 거는 모르겠어요. 영자님을 선택할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근데 영자님 고르면 진짜 파란이긴 하죠. 네. 사실 제 바람도 섞인 건데 상철님이 영자님을 고른 다음에 정숙님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그 분노를 어떻게 참을까? 어떻게 표출할까? 영자와의 전쟁을 선포할까? 둘이 같은 방인가? 아니죠. 아니, 아닌 것 아 같아요. 같은 방이어야 더 재밌는데.